위험한 동거입니다. 자,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 대한 재판인데 이게 사연이 정말 무궁무진하더라고요. 네, 좀 복잡한 사연인데 저희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50대 남성 전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고소한 사람은 이혼한 전 아내였습니다. 일단 1심에서는 성폭행이 맞다고 인정을 받아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는데요. 이 남성은 재판 과정에서 정말 나는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 정말 억울하다고 주장을 하고 항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7개월 동안이나 법적 공방을 벌여서 이 50대 남성 지난 6월에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습니다. 자, 이거 진짜 이 흐름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거 내용이 너무 길어서 말이죠. 네. 자, 이 무죄로 풀려난 50대 남성 어쩌다 이렇게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이 이야기의 출발점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고소한 여성, 그러니까 전 아내와 이 50대 남성 알고 봤더니 어떤 계약을 통해서 맺어진 사이였어요. 그렇죠. 이 50대 남성 원래 2003년도에 이제 원래 결혼을 했었는데 뭐 평범하게 살았는데 아이를 못 가졌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아이를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른바 대리모 계약이라고 하죠. 아하. 아이를 낳으면 돈을 줄 수 있는 뭐 그런 계약을 합니다. 뭐 부산 지역의 탈북민으로 추정되는 사람하고 이 사람이 이제 고소를 나중에 하게 되는데 이 사람하고 대리모 계약은 총 1억이고요. 계약금 2천 등등 해서 이 계약을 하는데 여기서 이 상세하게 뭐 계약서 뭐 생활비 지급 이런 것까지 상세하게 계약서 작성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 남성은 두 집 살림을 지금 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본가가 전북이고요. 여기는 이제 부산 쪽이죠. 경남 쪽이죠. 왔다 갔다 합니다. 두 집 살림. 자, 그런데 말이죠, 백 변호사님. 네. 요즘 세상에 이 대리모 이게 무슨 근대까지만 해도 뭐 그렇다고는 들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대리모 계약이 지금 현행 금지되느냐? 그거는 명확하진 않습니다. 좀 이상하죠. 가능할 수도 그러니까 있어요. 금지되느냐, 그러니까 형사처벌이 되느냐? 이거는 좀 애매해요. 지금 처벌이 안 된다는 쪽이 많습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보면 난자를 제공하거나 이걸 알선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는 형사처벌해요. 3년에 지금 처벌하는데 소위 말해서 대리모의 자궁에 난자를 착상시키는 이걸 처벌하는 규정은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입법의 공백이라고 해야 할지 그건 좀 애매한 부분이고 다만 이렇게 대리모해서 내가 1억을 주겠다는 계약을 한 거 그 계약은 민법에 보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으로 무효인데 계약이 무효인 것과 이 계약을 못하게 하는 건 좀 다르죠. 계약을 해놓고 나중에 이행을 안 해도 상관없는 게 무효인 거고요. 예. 이걸 형사적으로 금지하는 건 아직 현재는 아니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오죽했으면 이렇게 대리모까지 했겠습니까? 아이를 간절히 원했으니까 뭐 그랬겠지만, 교수님 그렇다 그래도 진짜 이게 요즘엔 이런 표현 쓰면 진짜 큰일 나지만 예전에 그 강수현 씨 나왔던 영화 씨바지라는 영화 있었지 않습니까? 약간 그거잖아요, 상황 자체가. 글쎄요, 지금 이제 아이가 없는 부부의 어떤 심정을 우리가 100번 이해를 한다 손 치더라도 반드시 이런 방법을 했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의문이 드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뭐 인공수정이라든가 시험관하기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어떤 여성이 들어와서 이 남성이 양쪽 집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판단했다라고 하는 것은 글쎄요, 이분들이 아마 처음부터 판단을 상당히 잘못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이제 인공수정이라든가 시험관 악이라든가 이렇게 된다면 그것이 이제 사람과 사람 간에 있어서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정서적인 어떤 감정적인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낮지만 일단 이제 어떤 여성과 성적인 관계를 해서 그 사람의 몸에서 아이를 낳는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1차, 2차 방정식이 아니라 3차, 4차 방정식이 된다는 거죠. 사람의 심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시당초 이것은 단추를 잘못 끼고 시작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진짜 여기서 지금부터 이제 드라마 사랑과 전쟁이 되는데요. 자, 대리모 이 대리모 탈북 여성 그냥 이렇게 돈을 받고 아이만 낳아주는 거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 법적으로 부부의 연을 맺자 지금 이런 요구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부터가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이 사건이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 건데요. 나는 그냥 단순히 아이만 낳아주는 사람이 아니고
나를 법적 배우자로 등재를 해달라.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 여성이 경제적이거나 이런 것들에 좀 안정감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단순히 애만 낳아주고 하는 건 안 하려고 했던 것 같고, 이 남성 입장에서 대리모 계약하고 잘 진행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 이 여성이 이행을 하지 않거나 이걸 법적으로 문제 삼거나 이런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두려움도 좀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아내를 설득합니다. 아이고. 일단은 우리가 좀 이혼을 하자. 그래서 일단은 그 2019년 4월에 원래 아내와 협의 이혼을 하고 그 한 달 뒤에 이 대리모와 이 50대 남성이 혼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진짜 부인까지 설득해가지고 대리모와 세장가를 가가지고 뭐 이렇게 됐는데 부부가 됐어요. 그런데 네. 지금 우리가 앞서 얘기했지만 성폭행 당했다고 고소를 했다는 게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거죠. 그것도 사연이 있는데요. 일단 이 남성은 그러니까 아이만 낳으면 다시 이혼해서 원래 아내와 결합을 할 생각이었는데 다시 돌아간다고요? 맞습니다. 아이고. 그럴 생각이었는데 이 대리모 쪽의 입장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결혼하고 법적으로 부부가 된 상황에서 둘이 함께 살고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원래 아내한테 계속 보냈다고 합니다. 너 그리고 다시 못 돌아가. 맞습니다. 그 둘의 관계가 좀 끊어지길 아마 바랬던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사진들 그리고 또 뭐 질투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 등을 계속 보내면서 둘의 사이가 안 좋아지게 아마 유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 남성이 알게 돼서 둘이 심하게 다투게 됐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 남성은 대리모와 결혼 생활은 이어갈 수 없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혼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합의금을 주고 2019년 8월에 대리모와 이혼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원래 아내와 다시 재결합을 합니다. 법적으로 이야. 다시 재결합을 하는데 그래서 대리모한테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니까 이때 이 대리모가 남성을 성폭행으로 고소를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50대 남성 앞서 이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2심에서. 자, 그런데 1심에서는 이게 또 실형이었다는 거잖아요, 송 기자. 네, 맞습니다. 1심에서는 일단 성폭행 혐의 유죄로 인정해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했는데요. 일단 1심 재판부는 이 피해자의 진술의 구체적인 이것을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피해자의 어떤 성폭행 방법과 경위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대체로 일관된다고 판단을 하고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이거 헷갈려가지고, 자, 그러니까 결혼을 했어요. 근데 대리모 계약을 해서 그 탈북 여성하고 그것만 딱 하려고 그랬는데 나랑 그 법적으로도 결혼해줘 해가지고 전처를 설득해서 야, 자기야, 우리 나 잠깐 갔다가 올게. 하지만 내 진심은 여기 있어. 애만 가지고 올게. 이렇게 해서 갔는데 이제 나 복잡. 백 변호사님이 좀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야, 일단 이거 대리모와 뭐냐, 이제 이거.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맺고 전처하고는 이혼을 했는데 사실 이혼이 가장 이혼이죠. 그렇죠. 일로 다시 가려고 했던 건데 이 대리모 입장에서는 이미 이제 딱 이 남성 결혼해서 경제적으로도 안전한 삶을 살고 싶은데 저 남성이 다시 원래 부인한테 가려고 처음부터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진짜? 계속 뭔가 이상한 무슨 이상한 사진을 보낸다거나 질투심을 유발할 수 있는 거를 원래 부인에게 보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성은 원래 부인한테 간 거죠. 가니까 이 대리모가 그럼 그동안에 나랑 했던 성관계 너 성폭행 하고 고소를 하게 됐던 건데 전 이해가 좀 안 되지만 하여튼 1심에서 유죄 판단이 나왔죠. 뭐 재판부를 제가 비판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이제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오는데 이걸 보면 이제 이런 일이 생길 때 보통 어떤 것들을 많이 보냐면요. 진술의 신빙성과 일관성을 많이 보죠. 근데 이 여성의 진술을 쭉 들어보면 이렇게 질문하면 A라고 대답하고 저렇게 질문하면 B라고 대답하고 상황이 변할 때마다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진술이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셨던 것처럼 법적으로 어쨌거나 혼인관계가 있었다고 하지만 이 대리모 계약부터 지금까지 쭉 보면 둘 관계가 정상적입니까? 아니죠. 비정상적인 신분관계였죠. 그리고 뭔가 자꾸 돈하고 뭔가가 결부가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전셋집 명의 내 앞으로 바꿔주면 내가 고소 취소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전셋집 명의를 달라는 거죠. 이제 1심에서 유죄가 나오니까 이제 이 아내가 이 대리모 여성을 찾아갑니다. 예. 우리 남편 좀 합의 좀 해달라. 이 경찰서 당시고요. 예. 1심에서 유죄가 나오고 나서 좀 찾아달라고 좀 용서 좀 해줘. 좀 어떻게 좀 해주면 안 될까? 우리 1억 원에 합의하자 그랬더니 1억 원 안 되고 10억을 주세요. 세상에.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본다면 이건 성폭행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한 성관계일 가능성이 많고 지금 이후에 고소를 한 이유는 경제적 이유 때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하게 된 겁니다. 자, 오 교수님,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야, 이런 완전 막장 드라마도 이보다는 못하겠다 지금 그러고 계세요. 자, 그런데 저는 앞서 교수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 상황 자체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냥 그 정말 난임이 문제였다면, 아이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상황이었다면 그 탈북 여성한테서 뭐 난자만이라도 이제 제공을 받아가지고 체외 수정을 해서 뭐 이 시험관 아기를 이렇게 하든지, 뭐 이렇게 결혼을 했다가 이혼하고 또 갔다가 이혼하고 뭐 이런 상황을 왜 지금 두 집 살림까지 하면서.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우리 사건 반장에서 다루게 된 것이고요. 예. 저는 이분들이 왜 이렇게 인생을 복잡하게 사시나 그러니까요. 하는 그런 생각이 제가 드는데, 우리나라의 그 옛 속담에 이런 게 있습니다. 굴러온 돌이 본돌 뺀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성의 입장에서는 그 과정에서 애를 놓고 하는 이 과정에서 아마 이 부부가 상당히 좀 엉성하게 보였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집의 여러 가지 어떤 약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의 어떤 위치를 갖다 굳히면서 이 집에 있는 그 어떤 경제적인 까지도 자기가 다 자기 손아귀에 넣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피해를 입은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심성이 좋게 얘기하면 좀 이렇게 넓고, 나쁘게 말하면은 정말 인생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일을 갖다가 본인들이 꼬이게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가 되는데, 이번에 그 재판의 그 결과는 뭐 좌우간 바르게 결정이 된 것 예. 같은 느낌이 듭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또 최종 무죄 선고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재판 이렇게 정리하고요.